자, 오늘은 진도가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몇 가지 부분을 좀 빨리 빼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양이. 처음에는 이제 서두에는 이제 빤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읽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이왕에 좀 지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서, 진도는 그대로 빼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돈 좋아하세요. 세상에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돈 좋다고 하는데 왜 부자는 상위 5%도 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을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 돈을 진정으로 좋아해 보십시오. 저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돈 독이 올라야 된다라고 반을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돈에 대한 어떤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하도 말을 못 알아먹으니 돈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돈독이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돈독 이렇게 흔히 있는 그 약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협회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은 돈 좋아하십니까? 입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좋아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말이 맞는가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 연예인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면 연예인을 보려고 집 앞에 가서 죽치고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죽치고 서 있죠? 그 다음에 연예인이 좋으면 연예인이 내놓은 음반에 듣고 또 듣고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듣고 맙니까? 듣고 또 듣고 하죠? 예.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좋아한다, 열정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나 그냥 평상시 그 표현으로, 나 좋아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 표현으로는, 정말로 좋아하는 것인가 라고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좋아한다면 돈 옆에 가서 죽을 치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폰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장사진을 쳐 있죠?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막 줄을 몇 킬로씩 이렇게 줄을 서서 아이폰을 삽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아이폰이 가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 속에는 아이폰에 대한 좋아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어, 이것 써도 그만 저것 써도 그만이라면 굳이 그렇게 줄을 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면 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한다면 돈 옆에 가서 줄을 치세요. 텐트를 치고, 왜 요즘에 그 등산용품 외에도 그 캠핑용품 있지 않습니까? 캠핑? 그래서 차를 몰고 가서 텐트 치고 거기에서 모기 물려가면서 거기서 노는 거를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돈 옆에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이동하면, 그, 아이돌 스타가 이동하면은 팬들이 쫓아다니듯이, 여러분들도 돈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하면 또 여기로 갔다 우르르 쫓아다니고, 여기 있다 이러면 우르르 쫓아다니고, 요렇게라도 좀 해보세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하고 상관없는 분야에서 헤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고수익이 나는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엉뚱한 분야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고수익이 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인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우선은 돈을 좋아하시면은 그 돈 옆에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라. 요거 한번 배워보시고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상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PDF 파일이 잘 안 내려가요. 그죠? 여기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 이런 표현했네요. 부자의 좁은 문을 열어라. 예. 부자의 길은 좁습니다. 좁은 길이다. 이 좁은 길을 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냐. 이것도 한번 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책에서는 법원 경우와 관련된 수많은 편견과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부자 되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부자 될 욕심이 넘쳐 흐르는 분들만 이 글을 보십시오. 예, 그런 말은 뭡니까? 될 욕심이
넘쳐 흐르지 않으면 이 책은 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10억 열풍의 그 의미는, 자, 보면은, 우리가 그 10억에 대한, 1억에 대한 얘기들 너무 쉽게 얘기하죠.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8년을 넘게 저축을 해야 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하려면 자식이 2명만 있어도 월 수입이 500 이상 되어야 모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되려면 연봉 기준으로 1억 원에 가까워야 되고요. 이렇게 1억 원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0억 원을 모으려면은 약 83년간을 모아야 되고 10억 열풍이 불고 누구나 가능할 것처럼 쉽게 말해지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 TV나 옛날에 TV나 카페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뭐 10억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해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10억 가진 돈 별로 없어요. 그냥 10억을 벌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면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수단이 없는 곳에 가서 10억 벌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모여있는 사람은 10억 벌기에 실패할 것이죠. 그죠? 그냥 모여있을 뿐인 것이죠. 그럼 10억을 벌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10억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10억을 모이는 곳이 아니고 그냥 10억이 모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무슨 10억을 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멍청해서 안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제일 이 스타트 이 부자 마인드 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부자 되기 힘들겠구나. 10억이란 돈이 그렇게 큰 돈이었어? 라고 느끼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따도 말씀드릴 직장인이면 부자가 돼야 안 돼. 부자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10억 모으는 건 힘들어. 불가능할 것 같아. 직장인이 부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항상 계획을 크게 세워야지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마음을 크게 내야만 가능한 게 돈을 쓰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확신을 해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억이란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2, 300만 원 벌어서는 부유하게 살 수는 없죠. 그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집에서 돈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삼 당신까지 나서서 뭐 200, 300 가지고 돈이 쓸 데가 어디 있냐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돈을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이제 초창기에 얻었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뭐였냐면은, 그 후 몇 년 이후에 어떤 이제 직장인을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직장인들이 점심 먹잖아요? 점심 식사 이후에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가면은,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에는 남자보다 누가 주로 우글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는 뭐 커피도 엄청나게 이렇게 있구나. 그럼 저 사람들도 돈을 너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말이, 자기도 그 기업인이고 자기도 여기에 일하는 직장인이지만 직장 여성들 또는 직장 남성들의 대다수가 99%는 돈을 벌 생각, 부자가 된다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자의 개념이 없답니다. 아예 부자라는 단어를 하루 종일 떠올리는 사람과 입에 담는 사람도 없고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놈도 없고 그냥 승진시험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아침에 영어 배우러 다니거나 맨 그런 거
그죠? 자기가 있는 틀 안에서의 성공만 기대하는 사람만 있지, 내가 이 틀을 깨고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자의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쇼킹했었다. 예, 상당히 쇼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돈을 안 좋아한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지,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부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니 정말로 그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는 부자라는 단어는 머나먼 얘기와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냥 국어사전 속에 있는 단어일 뿐인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한 가지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을 선택한다. 공무원, 교사, 은행원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정적인 직업군이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정적인 직업군이지만 안정적으로 부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부자가 안 되는 직업군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라 그러면 공무원, 선생, 은행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거지만, 즉 나름대로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고 선택한 직업군이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을 안 벌려고 작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정적인 직업이면 충분하지, 풍족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정답을 찾은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정답에 근접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드린 거예요.